비트코인 상승분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주식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 비싸잖아요. 물론 뭐 0. 몇 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한 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한 개. 끝에 공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 사람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신규 유입자들이에요. 포인트는. 채굴 주식이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걸 레버리지로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버그린입니다. 어제 이 개인 직업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런 보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이쪽 시장에 들어오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요즘 방송을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좀 기본부터 다시 한번 또 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 안에 사실 중요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한 걸 빼뜨려 먹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결국 이게 핵심 포인트가 거래소에 대한 불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려움, 불안감,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뭐 개인 직업 쓰던 간에 뭐 거래소 쓰던 간에 안전한가, 아니면 이들이 뭐 먹고 튀지 않을까, 결국 핵심 그거거든요. 지금 다가올 이 현물 ETF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뭐 선물 ETF, 아니면 미국 이외의 현물 ETF들, GBTC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그레이스케일 GBTC도 그렇고, 이미 그게 증거가 있다는 생각이, 맞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은 지금 52.89%, 뭐 52에서 5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 2018년, 2017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2017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3%,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똑같이 53%인데, 이때는 알트코인은 5,000개 있었고 지금은 알트코인이 23,000개 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겼다가 죽었다가 생겼다 죽었다가 막 그런 사이클을 반복했고, 그리고 지금 개수가 많아지면서 물론 비트코인 가치도 그만큼 더 불어나고 시장 전체 마켓이 커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하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 불안하다. 이거 비트코인만 놓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불안하다, 어떻게 보관하지? 여러 옵션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폴드월렛에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비트코인 상승분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주식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요. 지난 상승장에 제가 진짜 많이 질문 받았었어요. 주식 쪽에 계시던 분이 코인은 넘으려고 하는데 코인이 너무 뭔가 불안하고 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테 주식, 이런 주식 대신 사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물 ETF랑이 출시가 되면 나중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 뭔가 막 이게 막 도난 나갈 것 같고 해킹 나갈 것 같고 막 불안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결국 비트코인 ETF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품으로 많이 수요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주식이라는 그 플랫폼이 주는 그 안정감, 그거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GBTC라는 게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폐쇄형 펀드인지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물 ETF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뭐 비트코인 채굴 주식을 사는 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사실 비트코인 채굴 주식도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 이제 지난 21년 상승장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사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운용자산 가장 많은 게 지금 캐나다거든요. 뭐 유럽도 뭐 진출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ETF에 대한 어떤 그 빌드업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불안하다, 보관 불안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불안하다, 약간 이런 게 이제 슬슬 빌드업 되는 것 같아요. 이따도 보여드릴 건데, ETF 상품 출시로 높은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분실 등의 우려로 직접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 문구가 전 되게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 비싸잖아요. 물론 뭐 0. 몇 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한 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한 개. 그게 되게 무시 못 하거든요. 딱 떨어지는 거, 숫자가. 1개, 10개, 100개, 1000개에서 끝에 공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거, 사람들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를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 ETF 만든 거 좀 잘게 쪼개놓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또 이게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GBTC가 그동안 이게 운영이 지금 되어 왔잖아요. 계속 꽤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GBTC 장점이
장점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및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 그리고 GBTC는 투자자가 사실상 모든 미국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죠, 안정감. 그래서 이 GBTC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될 수 있으면 개인 퇴직 계좌 또는 401k가 같은 세금 혜택 계좌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친화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암호화폐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 영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점이다. 이것도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GBTC의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보안입니다. 무섭잖아요. 그거를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은 악명 높은 과제이며 GBTC에 투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제공업체의 일반적인 보안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쪽 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무슨 소리 하냐 그냥 개인 지갑 보관하고 뭐 분산해서 보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신규 유입자들이에요. 포인트는 여기 고인물들이 아무리 돈 갖다 부어봤자 이미 크립토에 다들 돈이 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신규예요. 신규가 가지고 있는 그 새 돈이거든요. 새 돈. 이 새 돈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인식은 크립토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안전하지가 않다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안전하게끔 해서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주저하던 사람도 저 가격 상승 누리고 싶은데 안전한가 했을 때 딱 그 입맛에 맞게 맞춰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참 복잡하죠. 왜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 투자하냐 이러시겠지만 실제 그래요. 제 주변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도 상승률한테 비트코인 관심 가지신 분들 다 아마 그랬을걸요. GBTC 단점이 있죠. 프리미엄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즉 실제 비트코인 가격만큼 완전하게 그 100% 그 보장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리 수수료가 높죠. 이건 이제 개인에겐 단점이지만 이 상품을 팔아먹는 이 기관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장점이죠. 실제 그레이스케일 들어가서 운용 수수료 보시면 매니지먼트 피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2%예요, 2%. 이건 거의 사기 같은 겁니다. 운용 수수료가 2%인 건 일반 ETF에 비해서는 정말 사기 같은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GBTC가 하도 이렇게 돈 버는 거 보니까 블랙락이나 아크 이런 데 눈 돌아간 것이죠. 눈 돌아갔죠. 그래서 돈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ETF를 다들 하려고 지금 나서는 것이고 이게 수익성 높은 상위 톱10 글로벌 ETF 상품과 비교해도 GBTC는 이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다. 다른 ETF 상품들의 보수 비용은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0.95% 수준인데 GBTC는 무려 2%로 높은 편이다. 최근 출시된 유럽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보수 비용이 1.5%다. 연 보수 비용이 1.5%라는 점이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익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오른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높은 수수료. 이거 되게 높은 겁니다.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 출시한 거 이제 올해 8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보시면 이게 뭐 달러인지 유로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160만이 지금 넘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수수료예요. 1.5% 보이시죠? TER 적혀 있는데 TER 운용 보수인 총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친 총 보수 비용을 TE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5% 되게 높다. 수수료 되게 많이 떼간다 이거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캐나다 ETF예요. 펄퍼스 비트코인 ETF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US 달러 가치로 이 ETF의 지금 운용 자산이 12억 달러가 지금 넘어간 상황.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수료 또한 뭐 1% 수수료 있는데 캐나다는 현물 ETF를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뭐 피델리티도 캐나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운용하는 그 운용 자금 대비 비트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고 있는 거 보시면 34,300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원래 처음에는 제가 몇 달 전 봤을 때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개수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델리티도 지금 참여했는데 피델리티도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체 상품 투자권 이런 거 보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가 작년 말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좀 꽤 많이 올라왔고 코인베이스의 대주주들은 보시면 블랙락 안 껴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기업 1, 2등 한 데인데 마라톤 보시면 이것도 좀 꽤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좀 다시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채굴 주식 보니면 20년에 $1도 안 했던 것이
21년 11월 피크 때는 75달러를 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75배 이상 저점 대비 올랐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그렇게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채굴 주식이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른 그 레버리지로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주주 리스트 보시면은 마라톤 보시면 뱅가드, 블랙락 1, 2등 하고 있죠. 블랙락 안 껴있는 데 없어요. 자, 라이엇도 20년 3월 코로나 때 그때 빅쇼 때 1달러도 안 했던 것이 고점 보시면 71달러까지, 이것도 70배 이상 저점 대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면 작년 말 올해 초 3달러대에 있던 것이 한 19달러 선까지 있다가 지금 한 11달러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주주 보시면은 뱅가드, 블랙락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락 지금 없는 데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계속 매집을 한대.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도 보시면 20년 코로나 때 저점 대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달러 대비해가지고 1000달러까지 갔으니까 뭐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이것도 많이 이제 상승했었고, 현재는 495달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대주주 역시도 뱅가드, 블랙락, 모건 스탠리 등등인데, 뱅가드, 블랙락은 진짜 빠진 데가 없네요. 특히 블랙락. 블랙락은 ETF 팔아먹는 것도 수수료도 챙길 것이고, 채굴, 비트코인 생산이잖아요. 생산으로서도 대주주로서 또 챙길 거 챙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주주로서도 비트코인 홀딩을 또 하니까 그 기업은 홀딩하는 것으로서도 간접적으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관리 불안하다, 이런 거에 좀 파생돼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보관하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디, 수탁기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 신청하는 이 리스트 12군데 중에 무려 9군데나 코인베이스를 커스터디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 블랙락과 코인베이스 같이 지금 일하는 게 움직인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주목된다 말씀드렸던 부분 또.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이건 있습니다. 이 커스터디언 사업으로서의 수수료 떼먹는 것은 코인베이스 비즈니스에서의 극히 일부고요. 메인은 리테일에서 오는 그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왜 자꾸 요즘 이런 게 나오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 소식 이번 11월에 나오고 9월에도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3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무려 수수료가 83.65 비트코인이 수수료로 지불이 됐어요. 이 사람의 주장 그거예요. 나 이거 지갑을 사용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거 지갑 해킹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한 사람 트윗인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더블록에 따르면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게 좌표 찍었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킹 당한 것 같다. 하드월렛 썼는데 해킹 당한 것 같다, 이겁니다. 자꾸 이런 이제 공포? 뭔가 무섭다? 해킹? 왜 자꾸 뿌리지? 하면서 좀 그런 좀 의아했는데, 이것도 이제 더블록이 원문이에요. 더블록에 따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시카시켜서 보여드린다면 이 139개 비트코인이 전송이 됐는데, 실제는 55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수수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블록 아이디가 이거고, 그리고 좀 더 파서 들어가면은 실제 비트코인 수수료로 마이닝 피로 이렇게 83.65 이렇게 가지고 나간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해당 블록이 어느 마이닝 풀에서 이게 일어난 것인가? 그 수수료 누가 가져간 건가? 엔드풀에서 이번에 가져갔어요. 엔드풀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지금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9월에도 일어났어요. 200달러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수수료만 50만 달러치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팍소스에서 실수로 그렇게 이제 나간 걸로 밝혀졌고, 이때 당시 수수료 먹은 데가 어디냐면 F2풀이거든요. F2풀이 이제 어떤 데냐면, F2풀은 여기에요. 채굴 3등 업체. 예, 이건 이제 9월에 터졌던 데고, 9월 팍소스가 실수해서 터진 거고, 이번 사건은 수수료는 엔트풀이 먹은 거고, 1등은 파운더리, 이제 미국이 1등입니다. 원래 중국이 1등이었는데 이제 쫙 밀려났죠. 그래서 이때는 F2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신원 확인 다 해가지고 수수료 너무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어 돌려줬습니다. 다시 돌려줬었는데, 그때는 20비트코인이었잖아요, 거래 수수료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작았죠.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개수는 83개라니까 이게 지금 뭐 한 4배 넘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해당 마이닝 풀의 이 엔트풀은요, 이 2등 하는 엔트풀이 지금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 대답이 없는 상황이고,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정리를 하자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렇게 다루는 게 능숙하지가 못하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사건, 사고가 또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이제 뭐 ETF가 좀 안전하다, 좀 많이 이렇게 빡세게 관리한다, 이런 인식을 주면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은 벗어나기 싫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제 많은 창구가 열리면서 시장에 또 좋은 또 호재가 일어나기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